네, 맛있는 테마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시황에서 박상정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600시대 이후에서 이 바이오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600 돌파하면서 610선까지 바로 끌어올린 것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어떻게 이쪽을 좀 보시는지 일단 좀 언급을 들어볼게요. 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부터 만료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좀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사실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기대감이 많았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2015년도는 그런 의심을 갖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레포트 같은 것들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접근하는데 약간은 좀 차트도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만 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전에는 좀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여기서도 50% 이상 좀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섹터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일단 바이오시밀러 그 복제약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 이에 따라서 출시가 되고 나면 또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올해부터 이제 출시의 원년이 되는데 그 분야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시장에 열광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 주가들의 레벨업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스토리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유가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국제유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시 정유 관련주들, 화학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50불 밑으로 가기도 하지만 50불 밑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다시 50불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정도까지만 해도 100불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좀 빨리 떨어졌죠. 아직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50% 이상이 떨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부진하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50불에서는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세계 정제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원유 시추봉의 개수도 감소를 하면서 이제는 생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증가되기보다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여기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2015년 2월부터는 미국 신규 광구의 석유 생산량도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시추봉도 줄었고요. 셰일가스 생산하는 그런 곳도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산이 여기서 더 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여기서는 50불 이상에서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공급이 타이트하단 말씀이시죠? 공급이 타이트해졌다기보다는 네네.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에 대비해서 수요가 적었었는데요. 공급이 줄어든다. 그렇게 따진다면 유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수요와 공급으로 따진다면 100불에서 50불까지 떨어지면 안 됐었죠, 사실은. 이 반이나 그러니까 공급이 2배가 늘었거나 소비가 반으로 줄었다. 이거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이만큼의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의 영향도 받았고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진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만 맞춰준다면 6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정유업체 중에서 SOE를 봐야 되는 이유가 또 달리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유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3사가 있죠. 4사가 있죠. GS,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까지 이렇게 4가지 회사가 있는데 절대적인 영향 받는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유가가 하락할 때 대체적으로 정제 마진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정유 업체들에서는
그 원유를 수입해 올 때 수입하는 기간도 2주 이상이 걸리게 되고요. 뭐 대체적으로 한 20일 정도 잡고 있는데, 그리고 보관을 하면서 그중에 정제를 해서 또 팔게 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기간까지 따진다면 약 한두 달 정도의 그런 보관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분명히 정유업체들에 있어서는 뭐 비싸게 사온 거 싸게 파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요. 뭐 유가가 당연히 올라간다면 그런 보관에 있어서 싸게 산 걸 비싸게 파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1달러 상승을 할 때 정유 업체별 월간 재고 손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1달러 변동을 할 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80불 정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S오일 같은 경우는 220불 정도인데, 이게 50불 이상 하락하였으니까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에 베팅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정유업체의 정유 쪽의 부진을 화학 쪽에 메꾸는 구조였는데, 정유업 쪽의 부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적자까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제는 적자가 이 부진이 더 커지기보다는 개선이 된다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그런 적자, 실적 때문에 몇 년 동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리막길을 계속 걸었고요. 그 실적이 부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소외되고 그 이상으로 주가가 부진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만한 근거가 있었나요? 네, 사실은 10만 원이 넘었던 S오일이었는데요. 2014년도 37,500원, 3분의 1 토막까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뭐 그냥 실적으로 본다면 실적이 안 좋아진 게 맞았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유 부문 적자가 확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ELS 낙인 물량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 시켰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진그룹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보유 지분 매각, 아람코로 대부분 넘겼지만 센티멘트 상으로는 초기에는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람코로 매각한 이 지분은 보다 아람코에 대한 그 주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고히 다져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주주를 가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진그룹 보유 매각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오일. 근데 주가가요, 일단 그 유가가 반등했던 그 부분들, 또 당연히 그러면 실적도 개선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기대감들.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반등세에 나서기 이전부터 주가가 반등을 해서 S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저점 37,500원에서 최근 고점 66,000원까지 70% 이상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다 올랐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인데 이렇게 빨리 올랐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작년을 생각해보면 이만한 속도로 많이 빠졌는데요. 그때 똑같이 나왔던 의견이 이젠 다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향후에 전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에서는 우선 원유 비축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어서도 탱커선에 원유를 채우면서 보관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탱커선을 빌리거나 배를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소하고서라도 원유를 비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시추정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추정이 감소를 하게 되면 바로 반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추정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분명히 감소한 부분들은 향후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불대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서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복합 정제 마진, 사실은 정유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합 정제 마진입니다. 이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복합 정제 마진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제 마진이 높을 때는 11불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3불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가고 있어서 이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된다면 정유업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제 마진이 좋지 않았고 원유에 대한 평가손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까지 났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분기는 이제 정유 부문이 다시 흑자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유 부문의 적자를 화학이 못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정유 부분의 적자를 흑자로 바꿨고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도 흑자가 날 것으로 보여져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배당 좋은 주식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앞으로도 배당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천억 원 이상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주가로 따져도 배당 수익률이 약 한 3.5%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뭐 기관들도 분명히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샀다. 이 부분을 본다면 배당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주주 얘기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대주주가 아람코죠. 이 석유를 공급하는 가격, 그러니까 OSP라고 하는데요. Official Selling Price라 그래서 석유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이 대주주 아람코가 S-오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아람코가 이 가격도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S-오일은 향후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만큼 S-오일에도 싼 가격에 원유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원유의 하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전 마진을 다른 정유사들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들까지 본다면 최근에 많이 오른 주가는 분명히 차트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의 리스크도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이 돼서 S-오일은 향후도 전망이 굉장히 밝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말씀이시고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는 그러한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정유사들 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낮은 가격이더라도 유지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이 줄었고요. 그럼 정제 마진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유사들은 실적이 여기서보다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 개선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70% 올랐지만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현재 주가는 63,100원입니다.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매수가는 그냥 현재가 정도에서 하셔도 굉장히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싼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좀 중장기적으로만 보신다면 목표가 75,000원 정도, 약 한 20%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5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59,000원에 손절하시면은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실적에 턴어라운드가 있다. 그럼 하락이 뭐 2 이상 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렇게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주가 매수 권하고 있고요. S-오일 75,000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59,000원대 깨지 않으면 이러한 논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와 정유 부분 실적에 민감한 S-오일입니다. S-오일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1분기 정유 부분의 흑자 기대감, 배당 매력이었습니다.